리바이벌이라는 단어 때문에 단순히 과거의 재생에 그치는 그런 스피커가 아니라 온고지신의 미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좋은 부분하고 현대의 최첨단의 기술이나 소재가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 그 훌륭한 음악성으로 승화된 스피커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가 이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바이벌 오디오의 신작 아탈란테 7 에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바이벌 오디오의 제품들은 제가 일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스피커의 어떤 경향에 비춰볼 때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역행해가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떤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근데 소리를 들어보면 또 상당히 현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겉에서 보이는 부분과 또 소리의 경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흥미롭고, 근데 이번에는 또 과감하게 제 옆에 보이지만 15인치 우퍼를 장착하고 플래그십 모델로 이렇게 또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 리바이벌이란 뜻이 어떤 분한테는 조금 과거 지향적이고 퇴행적인 느낌도 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릭 클랩튼이라는 그 기타리스트이자 락계의 대부죠. 이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락 음악이라는 그런 장르는 새로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블루스로 되돌아가는 그런 음악이다. 저는 그 락의 본질을 꿰뚫은 음악이 아닐까, 그런 이제 해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스피커라는 분야도 제가 보기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겉에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박스형 디자인이고 사실 외관으로 볼 때 이렇게 새롭지 않지만은 그 실제로 이런 그 박스 스타일 스피커가 또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일 스피커를 자작한다면 제일 먼저 이런 스타일로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뭐 다양한 인클로저도 나오고 정말 그 특이한 형상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오리지널한 형태로 되돌아가서 다시 또 살펴보면 또 배울 점도 많고, 여기서 또 어떤 아이디어도 떠오릅니다. 사실 지난 8월 초에 홍콩에서 열린 이제 하이엔드 하이파이 오디오 쇼에 제가 참관하면서 다양한 룸을 봤는데, 근데 그 넓은 그 공간 한쪽에 거대한 박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놀라서 가보니까 바로 이 모델이었습니다. 상당히 큰 공간인데도 이 제품의 카리스마라든가 포스가 좀 느껴질 정도로 이 15인치 우퍼를 담은 그 박스형 스피커의 그 개성 같은 거랄까, 그것은 정말 상당했다고 보고요. 거기서 한 서너 번 가서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공간이 크니까 정말 그 자연스러운 저역 같은 걸 체험할 수 있었는데, 한번 좀 제대로 어떤 공간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정말 빠르게 한 달 정도 된 시점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 제품을 접하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체 이렇게 박스형이면서 이게 큰 우퍼를 장착한 이런 시대 역행적인 그런 스피커를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현재는 스피커의 신으로 불리는 다니엘 에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 14살 때부터 처음 이제 스피커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세계 유수의 스피커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아마 이 분에 대한 특집을 하나 해도 한 상당 분량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그 명기와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제작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노하우가 총 직결된 것이 바로 이제 그 리바이벌 오디오를 할 수 있고, 약 40년이 넘는 경력을 자랑하니까 이 정도 구력을 가진 분들은 현재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 가운데서 전에 있었던 회사의 정책이 바뀌자 본인이 이제 불만을 품고, 이젠 내가 만들고 싶은 스피커를 만들겠다. 그래서
202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정말 빠르게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의 명성이 워낙 높으니까 이분이 이제 회사를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전 세계 많은 수입상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지금 한 3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 정말 이런 대형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 큰 회사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입니다. 리바이벌 오디오는 이제 제목은 이제 영어 제목이긴 하지만 회사는 프랑스의 알사스 지방이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 레몽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탈란테라는 이제 그 이름이 붙잖아요. 근데 아탈란테가 프랑스 쪽에서는 이제 자주 쓰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고대 그리스어로 해서 그 아탈란테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 여자 사냥꾼이란 뜻도 된다고 하는데 뭐가 상징하는 게 있지 않을까 잠깐 상상해 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스피커 나중에 이제 드라이버를 소개하도록 하겠지만 다 자사해서 만들고 그 인클로저도 그렇고 크로스오버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프랑스라든가 EU에서 다 조달한 부품 가지고 만들고 모든 기술력이나 그런 튜닝은 다 100% 알사스에 있는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순수한 형태의 프랑스 제품입니다. 사실 이런 형태의 제품들은 이제 제3국에서 OEM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리바이벌 오디오를 보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고 100% 프랑스산이라는 거 그 부분을 좀 확인시켜 보고요. 이 제품을 이제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고 약간 멋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고 이렇게 스탠드가 있는데 이상하게 좀 이렇게 인상이 남아가지고 이게 그냥 엔지니어가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A+A 쿠어렌 그런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산업 디자인하는 회사에서 특별히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을 디자인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제품들도 다 이제 A+A에서 디자인했고, 그러니까 평범해 보이는 듯하지만 뭔가 독특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코 그냥 그 기능성에만 역점을 넣어가지고 만든 스피커는 절대 아니라는 점. 실제로 아마 집에 들여다 놓으면은 조금 그 박스형 스피커들이 갖는 그런 그 무게감 때문에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이제 인클로저의 재질이라든가 이런 이제 진동판의 재질이라든가 이런 이제 덕트의 이런 이제 안에 그 설계 또 내부에 있는 크로스오버 이런 데서 상당한 그 신기술이 투입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예를 들어 이제 요즘 현대적인 스피커를 이렇게 만들면 확 드러날 텐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익히 보아온 그 형태라서 그 신기술들이 좀 잘 그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것도 이 제품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 made in France 이 점도 이 스피커의 강점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음악을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델라인 페이루라는 여가수의 Dance Me to the End of Love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Dance me to your beauty with a burning violin. Dance me through the panic till I'm gathered safely in. Lift me like an olive branch and be my homeward dove. Dance me to the end of love. Dance me to the end of love. Let me see your beauty when the witnesses are gone. Let me feel you moving like they do in Babylon. Show me slowly what I
자, 제 뒤에 보면 상단에 인티앰프가 있는데 이게 켈릭스 I라는 이제 인티앰프고요. 그 밑에 로크나에서 나온 그 DAC인데 웨이브 드림 레퍼런스 시그너처. 이거는 여러 차례 걸쳐서 여기서 소개를 했으니까 아마 또 이 제품만 다룬 이제 영상도 있고 그건 이제 궁금하면 찾아보시고요. 이 제 뒤에는 이제 역시 로크나 오디오에서 나온 웨이브 라이트라는 룬 서버. 그래서 여기서 신호를 받아서 DAC를 통해서 인티앰프로 가가지고 이 스피커를 구동하는 스타일인데 켈릭스 아이도 이제 이렇게 하이파이브 클럽에서 이제 영상으로 좀 보고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은 출력은 이제 100와트 정도인데 그 댐핑 팩터가 한 1000이 넘는다고 해가지고 구동력이 상당하겠다 싶었는데 사실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클래스 D 방식이라. 그런데 이 큰 스피커를 정말 거침없이 구동해 준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웠고 사실 저처럼 이제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스피커에서 어떤 불만이냐면 그 심벌즈나 트럼펫이나 관악기들은 웬만하면 다 잘 나오는데 사실 그 더블 베이스, 콘트라 베이스에서의 그 압박감, 그러니까 공기를 흔들고 이렇게 밀어내는 듯한 그런 저역의 쾌감이 있는 스피커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역시 15인치 이걸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마치 그 라이브로 듣는 재즈 그런 그 비율의 그런 저역의 양광과 어택감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은 정말 매력 있게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미드에서 나오는 페이루의 아주 매력적인 보컬도 아주 개성적이고 매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콘트라베이스가 받쳐주는 이 저역의 움직임, 그 손가락으로 줄 하나하나 뜯을 때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 길이가 긴 주파수로 재생되는 저역의 그 압박감,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저역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이 일단은 이제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 보컬은 이제 프렌치 계통의 여자인데 약간 그 멜랑콜리한 느낌의 그런 이제 그 음색이고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제 빌리 홀리데이의 그 음성하고도 좀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현대판 빌리 홀리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그 아련하면서 그 좀 이렇게 약간 그 촉촉한 느낌 그런 것들이 역시 충분히 여기서는 이제 침투력 있게 재생이 됐고 그리고 브러쉬로 스네어를 긋는다거나 심볼을 친다거나 이런 이제 드러머의 그 모습도 뒤에서 잘 포착이 됐습니다. 이 곡은 아마 이제 워낙 잘 만들어진 곡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면은 이 곡 자체에도 매력을 느낄 텐데 실제로 이런 스피커로 재생을 해보면은 굳이 재즈 클럽에 갈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실제 연주 같은 느낌의 그런 이제 음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질감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 얇지 않게 이렇게 음에 어느 정도 살집이 있으면서 호소력 있게 전달하는 것은 역시 또 로크나의 역할도 있지만 이것을 스피커가 충분히 또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면은 이제 소프트 돔 트위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28mm 구경입니다. 그래서 고역 특성이 좀 더 좋고요. 이건 이제 패브릭 소재로 만든 실크돔인데 여기다가 이제 ARID 안티 레조넌스 인너 돔이라고 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돔 형태로 그 안쪽에 인너 돔을 넣어서 레조넌스를 억제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그 트위터의 그 어떤 그 형태를 보면은 대개 그 1kHz에서 8kHz 때까지는 이제 피스톤 운동으로 소리가 재현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이제 돔의 중심부에서 많이 재생이 되거든요. 요때 코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이제 음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트위터의 성격을 많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특별히 만든 이제 레시피가 바로 RASC 코팅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미드 역시
RASC 코팅이 돼 있고, 요거는 이제 3인치 구경입니다. 미드레인지는 이제 음악에서 가장 코어가 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재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피커에서 제일 중요한 드라이버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돔 타입의 미드를 쓰는 회사는 상당히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조가 좀 힘들고, 그리고 튜닝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개는 이제 콘 스타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들어보면은 음의 밀도라든가 약간 끈끈한 느낌, 그 다음에 특히 보컬에서 이렇게 바디감이랄까, 이렇게 배심으로 부르는 듯한 그런 에너지감은 역시 미드돔이 좀 확실히 좀 매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직접 이걸 개발해가지고, 대략 400Hz에서 한 5kHz까지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직접 제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SC 우퍼라고 해가지고 여기 15인치 우퍼가 있는데, 근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보통 JBL이나 탄노이 같은 것들은 이제 그 페이퍼콘을 쭉 발전시켜 가지고 현재도 이제 그 형태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참 매력 있는 그 진동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 에몽 씨는 역시 첨단 그 드라이버, 첨단 소재를 많이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여기서는 이제 현무암, 베설트가 이제 현무암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화산, 이제 마그마가 이렇게 화산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섬유를 추출해서 그것을 이제 직조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진동판인데, 이게 사실 요즘 많이 쓰는 카본 파이버나 전통적인 케블라, 그거보다는 더 단단하고 정교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과감하게 이번에 15인치에 채택하지 않았나. 대신에 이렇게 이제 이런 엣지를 만져보면 아주 엣지 자체가 아주 두꺼운 그 생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풀리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구동할 때도 어느 정도 출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자기 소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사용자의 내공이 필요한 그런 스피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박스형, 특히 나무를 쓴 것들은 역시 그 통울림 때문에 이제 그 사실 그게 고민인데, 그런 면에서 이것은 그냥 나무 괴짝, 나무 짝 이게 붙인 것이 아니라 이 인클로저 자체도 다양한 소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에어로백스라는 요 포트가 이게 이제 알루미늄으로 제작됐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박스형 스피커들은 이제 뒤편에 많이 넣기도 하지만 이것을 전면에 넣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뒷벽과 거리를 좀 가까이 해도 그 뒤에서 소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설치 면적이 좀 좁은 데는 뒷벽에 좀 가까이 붙여도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사실 이렇게 베이스 리플렉스 타입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그 큰 우퍼가 이렇게 앞뒤로 진동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공기가 진폭을 일으키면서 내부에서 이렇게 소리를 혼택할 수 있게 만들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외부로 빼느냐. 그래서 그 뒤로 빠지는 배면파의 그 저역의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그것이 이런 베이스 리플렉스 설계의 핵심인데, 이때 이 바로 덕트의 설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렇게 빗살 무늬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거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그 덕트들은 그냥 민자 형태로 이렇게 쭉 이렇게 반질반질하죠. 이렇게 민자 형태로 가는 데 비해서 이렇게 홈을 팠다는 것은 터뷸런스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용돌이 쳐가지고 막 이 자체가 난기류가 돼서 소리를 또 혼택하는 게보다는 쑥 이렇게 스무스하게 빠지게, 이런 덕트 처리도 상당히 이제 신경 쓰는 것 같고요. 락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레드 제플린의 Since I've Been Loving You, 이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es it feel like rain? Don't
사실 요 락 음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레드 제플린에서는 이제 드러머 존 보넴이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하는데 많은 스피커에서는 그 존 보넴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이렇게 두드릴 때 특히 킥드럼이라든가 또 약간 그 엇박자를 줘가면서 이렇게 두드리는 모습에서 그 터치 하나하나가 진짜 이렇게 심장을 때리는 듯한 그런 강력한 어택감이 있고, 그리고 보컬은 역시 그 젊은 시절의 로버트 플랜트, 샤우트 할 때는 짐승처럼 강력하게 울부짖지만 또 나직하게 이제 노래할 때는 좀 달콤한 기운도 느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표현되는데, 사실 뛰어난 보컬들은 여러 가지 그 면모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고, 역시 보컬은 이 미드돔이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그 올겐에서 이제 그 올겐 베이스하고 올겐으로 이렇게 배우에서 이제 쭉 진행하는데, 그게 아주 블루지한 느낌을 더 강화시키고 있고, 기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사색하듯이 아무렇지 않게 시작하다가 점차 이제 커지면서 기타 솔로에서는 이제 막 엄청나게 속주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깨지지 않고, 그리고 락 특유의 혈기, 그런 거 혈기왕성하고 뭔가 이렇게 막 때리는 듯한 그런 쾌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락을 듣고 있으니까 이거 계속 듣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특히 60년대 70년대 락은 정말 어렵거든요, 재생하기가. 근데 여기서는 마치 그런 음악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어울렸어요. 나중에 이 제품 기대가 되면, 이제 들을 기회가 되면은 꼭 락을 좀 들어보시라, 이렇게 이제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전용 스탠드가 있는데, 이게 높이가 한 340mm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스피커 높이가 820mm거든요. 그래서 총 1160mm니까 우리가 소파에 앉았을 때 이런 트위터가 이렇게 귀에 자연스럽게 오도록. 그래서 이거는 또 여러 가지 음향학적 고려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전용 스탠드는 필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철제 요 스탠드만은 이제 12.4kg라고 그래요. 상당히 튼실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이렇게 박스형 스피커는 스탠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인상이 확 바뀌는데, 이거 역시 그냥 정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또 상당히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뒤쪽 스피커 단자 쪽에 크로스 오버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 별도로 만든 사진을 보니까 아주 복잡하게 크로스오버로 설계하지는 않고 심플하게 한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각 부품들은 상당히 급수가 높은 걸로. 왜 그러냐면 드라이버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회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드라이버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진 순간에는 그렇게 뭐 장난을 칠 필요가 없거든요. 요 자체가 최대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심플하게 크로스오버를 꾸미는 편입니다. 근데 만일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것을 사올 경우에는 자기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크로스오버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건 자신이 내고 싶은 소리의 드라이버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심플하면서도 고급 부품을 넣어가지고 크로스오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오버는 같은 설계고 같은 부품이라 하더라도 누가 이렇게 제조했냐에 따라서 또 소리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은 이제 장인들, 오랫동안 이제 이런 걸 만들어 온 장인들이 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수작업을 해서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잠깐 여기 스펙을 둘러보면은 감도가 한 90dB 정도 하고, 임피던스가 6ohm인데 4.4ohm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요 사이즈 대비해서는 구동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앰프에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대역이 상당히 넓어요. 사실 과거의 15인치 드라이버들은 이제 페이퍼콘으로 만들어진 것들, 초창기 것들은 그 크긴 하지만 저역의 리스폰스가 40Hz 이하로 떨어지기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23Hz까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페이퍼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든 특수 소재로 이렇게 진동판을 꾸몄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 고역대는 이제 24kHz까지 뻗는데 또 24kHz 정도면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데는 아주 큰 무리는 없으니까 그건 괜찮지 않나. 그 앰프 매칭을 보니까 최저 한 30에서 50W, 그 최고는 300W까지. 그러니까 뭐 요거는 이제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진 앰프라 100W지만 구동이 되고, 일반적인 앰프라면 한 150, 200W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 스피커는 이제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한 10평에서 25평 그 정도 공간을 상정하고 만든 거죠. 그렇죠. 이렇게 큰 우퍼를 장착했는데 5평 공간에서 듣는다. 그것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카를로스 클라이버라는 지휘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이 그 베토벤 교향곡 7번 1악장 그 부분을 이제 지휘했는데, 이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칼로스 클라이버를 들어보니까 역시 그 스케일이 크고 쉽게 말하자면은 옛날 그 대형기들 예를 들어 탄노이라든가 JBL이라든가 이제 알텍이라든가 그런 회사에서 이제 옛날에 만났던 큰 스케일의 스피커하고 거의 동일한 압박하는 듯한, 요즘에는 사실 그런 소리를 내는 이제 스피커는 별로 없거든요. 그냥 밀려와가지고 사람을 휘어잡는 듯한 그런 이제
강렬한 소리가 이제 나와가지고 역시 그 인상이 맞았다. 정말 어마무시한 그 소리가 있구나. 클라이버가 이렇게 주의하면서 이렇게 튜티로 갈 때, 총주로 몰아칠 때, 팀파니를 때리고 막 여러 악기들이 막 그 긁고 불고 하면서 몰아칠 때는 마치 해변가에서 이렇게 바다에 헬이 몰아친 듯한, 이게 이제 그 물에 내가 잠긴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그러면서도 소리가 뭉치거나 엉키지는 않고요. 또 정확하게 이제 그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이제 제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리바이벌이라는 단어 때문에 단순히 과거의 재생에 그치는 그런 스피커가 아니라 온고지신의 미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좋은 부분하고 현대의 최첨단의 기술이나 소재가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 그 훌륭한 음악성으로 승화된 스피커다.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를 많이 했고 또 100% 프랑스산이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외관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절대 소리는 평범하지 않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하여튼 제 해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많은 또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로 찾아올 생각이며, 그래서 이제 좋아요, 또 알림,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